안녕하세요, 여러분. 녹음을 할 때는 또 되게 진지한 목소리로 잘 지내. 은영 씨도 되게 오랜만이고, 그다음에 오랜만이시고, 이름을 까먹었답니다. 응? 지현. 배? 배지현. 아, 맞다. 근데 얼굴이 좀 좋아져 보이시네요. 물론 제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동안 맛있는 걸 많이 드셨는지 저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근데 저기 뭐 명상 간간히 하시면서 도움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했던 게 마스크 좀 안 들려가지고. 그 전에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눈 감고 할 때 눈 앞에서 보라색이랑 남색이 이렇게 아, 보라색이랑 남색이 명상할 때. 근데 그거는 그냥 현상이지 뭐 도움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명상에서 도움이 된 게 있었어요. 좀 더 예를 들면 뭐 독서를 하고자 할 때 뭐 한 30분 정도 하고 금방 이제 다른 생각에 이렇게 아, 독서를 30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 때문에 흐름이 끊겼었는데 지금은 더 잘 돼요? 길게? 음, 옛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라색 보이는 게 아마 초선 산맥인가 이선 산맥인가 하여튼 세 개 경계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마 초선 산맥에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어땠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뭐 보면 막 보인갑다 하고 안 보이면 안 보인갑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초선 산맥 아니면 이선 산맥 하여튼 세 개 경계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이 나네요. 예, 좋은 일이에요. 아마 그거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명상을 매일 하진 않았지만 간간히 해서 도움이 됐다고 느낀 거는 뭔가 발전이 있었다는 거를 아마 발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데 30분 안에 흐트러졌다가 지금은 더 잘 된다든가 똑같은 상황에서 뭐 짜증이 나는 게 좀 덜 난다든가 뭐 마음이 가볍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진전이 있는 거예요, 명상이. 잘 하고 계세요.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제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매주 오다가, 힘들 때 매주 오다가 좋아지면 안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잘 몰라서 뭐 살만하네 이러고 이제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그분들 선택이긴 한데, 그러면 더 좋은 걸 이제 놓치죠. 뒤에 더 많은 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결과부자를 하면은 엄청 아프니까 엄청 힘든데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엄청 열심히 하다가 뭐 책도 있는데 잘 되고 하니까 매일 안 해도 그 정도 유지가 되니까 뭐 열심히 안 하고 적당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약간 바본 게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예. 화이팅! 얼굴이 근데 좋아 보여요. 좀 밝아 보여요.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 눈에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도 저기 뭔가 명상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엄청 좋은 일이네요. 그죠? 네. 뭐 발은 어때요? 좀 나았어요? 네, 아까 보니까 자세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억지로. 억지로. 위험해 잘 봐야 돼요. 너무 많이는 빡세셔가지고. 좋아졌어요. 에? 많이는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오일 좀 도움 됐어요? 발라봤어요? 네. 좀 도움, 시원해요? 괜찮아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은 그렇던데. 아, 네. 또 근데 앞에서 치우고. 빨리 나았어요, 많이? 네, 많이 나았어요. 어, 몸도. 명상하면 근데 뭐 그때 다쳐갖고 고생하고 말고 다른 걸로 뭐 도움 되는 건 있었어요, 계속? 돈이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여기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생각도 안 없어지고. 생각 안 없어져요, 원래. 그래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이 줄긴 주는데, 명상하는 동안에 오히려 막 올라와요, 초반에는. 아프니까. 근데 이제 더 오래오래 앉아가지고, 아까 보경 씨가 얘기했잖아요. 막 연불하는데 뭐도 가져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올라온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계속 하다 이제 생각하다 하다가 이제 연부를 이제 1시간만 하고 집에 가면은 다음에 와서 또 그러는데 계속 근데 그거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매일매일 하면은 하다가 어차피 폼클렌즈를 안 가져오고 그냥 포기해. 그냥 아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줄어요. 예. 민경 씨는 어땠는데요? 앉으면서 처음에 더 막 생각 많이 올라오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요즘 몸이 축나서 응? 요즘 몸이 축났어요. 아, 요즘 일 많이 해서? 응. 아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명상.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 많이 하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쵸? 근데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한 30분? 20분까지 생각이 많이 나도 점점 줄어요. 근데 1시간 하시지 않아요? 보통? 1시간 내내 잡념이 많아요? 그러면 더 오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매일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2, 30분 잡념이 올라오다가 죽는 그런 기술이 생기는데 처음 몇 달은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면 올수록 더 집중해요. 그러니까 반전의 힘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봄에 시작했을 때는 한 2, 3개월 동안 뭐 생각이 줄고 그러질 않고 앉을 때마다 그냥 아프고 괴롭고 언제 끝나나 뭐 남들은 뭐 아픈 고비를 지났다던데 3시간을 해도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막 생각도 안 줄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그 아픈 데다 계속 집중하다 그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습득이 돼가지고 2, 30분은 처음에 잡념이 있다가 나중에 그게 줄어드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매일 해가지고. 그쵸? 매일 한 3개월을 되게 고생했죠? 그죠? 처음에. 나는 안 그만둔 게 더 신기해. 처음에 그만둘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봉원사도 빠빠인가? 이러면서 그만둘 때가 됐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냅뒀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아픈 거랑 막 싸우지 않고 뭔가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발전을 했구나. 근데 이렇게 물어본 것도 오늘 처음이에요. 1년 만에. 지금도 거의 방치 상태니까. 생각이 1시간이만큼은 2, 30분은 생각이 엄청 많고 중간에 또 되게 강하게 집중하고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생각이 막 많다가 또 중간에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또 뭐 여기서 했을 땐 좀 더 많다가 저쪽에 가면 더 조용했다가 그래서 아마 집에서 하면 더 잡념이 많을 수 있어요. 저희보다도. 특히 이런 법당이나 선불당, 미륵전 이런 데 가면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처음 그 모멘텀. 지금 같이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 그 기회를, 그러니까 운동도 이렇게 왜 약간 모멘텀을 타야 되는 것처럼 명상도 처음에 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그런 이점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화이팅! 아직 그만두지 않았던 거에 의의를 두고. 그래도 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게 대단한 것 같아. 그때 다치시고 행운을 빕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시작한 지 지금 3주째인데 거의 매일매일 하고는 계신 거죠? 네. 뭐 다리가 계속 첫 주는 그 자세 유지가 됐는데 이번 주는 계속 다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저도 지금 10년 했는데도 지금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를 부여잡고 있어요. 지금 다리가 부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시시각각 변해요. 이러다가 또 뭐 무슨 만트라 같은 거 하면 갑자기 괜찮아져갖고 딱 안정되기도 하고 뭐 혼자 있을 땐 괜찮았다가 뭐 또 안 좋았다가 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늘 끊임없이 음식에도 영향을 또 받고 마음 상태나 뭐 환경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 되시면은 겨울 동안 저희가 겨울 동안 선칠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 있는 보라선원에서. 근데 단식 같은 거 관심 있으시면 주말을 이용해서 3일 정도 해보시면 엄청 다리가 유연해지거든요. 네네. 3일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보통 저희는 하면은 한 20일 정도 하거든요. 표정이.
단식이라는 게 어떤? 하루에 맹물 한 잔 먹는 거예요. 한 잔이요? 네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 동안? 보통 이제 쉽게 한 3일 정도 하시는 건 좋고요. 저희는 보통 9일 정도 하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단식을 하면은 첫 3일은 원래 몸에 있던 피에 있던 글루코즈 같은 게 소진되고 이렇게 하는데 3일이 걸리고 3일이 되면 장기 같은 게 하나씩 하나씩 꺼지면서 이렇게 8일에서 9일 정도 될 때 엄청 몸이 정화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은 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9일 한다고 9일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회복 기간이 한 2, 3일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확 어지러우면 넘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절에서 회복을 하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보통 제일 추천하는 게 9일. 그 다음에 시간이 진짜 많아서 한 달 쉴 수 있다. 그러면 20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9일 때 확 좋아지고 그 다음에 11일인가 12일인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숙변이 보통 그때 거의 다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엄청 기가 잘 순환되면서 엄청 몸이 엄청 많이 좋아져요. 저는 한 17일 정도 해봤어요. 응? 네네, 물만 먹어요. 그럼 아침 눈 뜨고 자기 전까지 계속 명상. 저 알아 누웠었는데요. 아이고 죽겠다. 죽고 싶어. 뭐 이러면서 막 머리를 막 벽에다 맞고 아직도 아니 아직도 열흘 남았어. 막 이러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두드러기 났다가 없어졌다가 여기 막 쑤셨다가 막 다양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수월하게 갑자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엄청 잘하게 생기고 막 식탐 없는 사람인데도 막 3일 만에 나 그럼 못하겠다고 막 도망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하루만 반나절 만에 다 카레 냄새 맡고 혹해가지고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들어갔고 저녁에 나왔어. 하룻밤도 못 지나가서 카레에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람이 먹는 걸로 이렇게. 예. 근데 3일 정도 진짜 하면 좋아요. 직장인들도. 보통 3일 정도면 이제 장기가 한번 이렇게 리셋되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3일이라는 게 3일 풀로 이제 먹지도 않고 그냥 물만 계속 이제 앉아서 명상하고 청천하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냥 살아만 남으면 돼요. 그냥 예. 뭘 해도 좋으니까 그냥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명상을 하면 근데 훨씬 시너지가 있죠. 굶으면서. 관심 있으면은 뭐 해보세요. 다이어트는 안 돼요. 단식으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빠진 거는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17일을 굶었는데 이틀 안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다 수분이 많이 빠져가고요. 몸이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은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빠지면은 빨리 회복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빠질 때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빠졌다 치면 근육이 떨어지고 지방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작년 겨울에 하고 되게 안 좋았는데 막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도 좀 많이 회복했어요. 한 달 동안 진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는데 여름에 폭염에 막 등산 가서 3시간 걷고 막 이랬어요. 이번 여름에 너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근육이 다 떨어진 게 그게 지방으로 채우더라고요, 몸이 자동으로. 근데 3일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단식하면서도 이렇게 명상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몸에 당류가 떨어지니까 생각이 많이 줄거든요. 또 뭐 질문 있으세요? 해보시고 싶으셔서요? 네? 해보고 싶으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요. 의지만 있으면. 근데 보통 집에서 하면 유혹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꼬실 텐데 그냥 먹어 이러면서 아니면 처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단식이 어떤 건지 사람들 하잖아요 많이. 한국에 보니까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니까 단식 카페 같은 거 있어갖고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몸에 엄청 좋아요. 승찬 씨는 뭐 질문 없어요? 네.
은영 씨는 오랜만인데 요즘에 잘 살아요? 명상 좀 안 했어요, 요즘에? 요즘엔 그 뒤로 왜 갑자기 열심히 붙잡고 하다가 웬일로? 그 바빠가지고 가게 하나 또 내거든요. 아, 그게 좀 잘 되나 보다. 지금 하는 게 좀 잘 축하해요. 질렀어요. 질렀어요. 축하해요. 법은 상월선언 신청했는데 아, 맞다. 상월선언 들어가려면 하루 종일 앉아야 되는데 그거 언제 11월 25일 마지막 25일? 네, 마지막 주 금요일. 신청해놓고 며칠인지 몰라. 잊어버리고 있었어. 우리도 내일부터 선출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겨울이니까 한국도 안거하고 상어선언도 하고 그쵸, 여기저기 정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힘들 것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단련하는 게 보라면 되겠다. 상어선언 가도 여기서 연습하면 더 잘하겠다. 그래도 빡시게 했잖아요. 한 1년 내내. 그거 계속 결벽부자가 앉아있는 아니, 거기는 강제를 안 시켜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앉아있었고 무건 2박 3일 무건 그냥 결과부자라면 더 좋지.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 스님이 결과부터 알려주세요. 인 선생님도 결과부자 좋아하신다더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배워서 잘해? 그러면은 현안 선생님한테 배웠어 이렇게 한번 해줘. 나 인 선생님 옛날에 한 2번인가 만났던 것 같아. 그 선생님들 참하실 때 같이. 근데 말씀 되게 안 하시더라고. 원래 말씀 별로 안 하시나 봐, 스타일이. 네,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 응? 그 선생님 승강사래? 아, 진짜?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여태까지 본 분이 다 그러네?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분이 약간 있었던 그분 아셨던 것 같은데 모르나? 톡을? 어느 톡을? 그 찾아가셨던 스님 있잖아요. 장치 토굴에. 우리가 톡을 갔어? 네. 송강사에서 우리 톡을 갔어? 엄청 진하신 그러니까 다 말 안 하는 스타일이야. 여태까지 만난 스님 중에 그 스님이 제일 그래도 말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아, 진짜 그렇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무경수님 혹시 송강사 딱 보자마자 스타일. 맞아요. 송강사 스타일. 성강사살, 크림사살. 그런 게 있대요. 해인사는 뭐라고? 군인 스타일? 아니 그죠. 좀 뭔가 그 기운이 이런 위로 솟구치는? 네. 통도사는? 성강사는 차분한 통도사는? 몰라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진짜. 가서 봐도 그냥 스님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말해놓고. 저래, 쟤. 이따가 저를 일 저질러 놓고도 절대 안 걸리는 스타일. 순진한 척 하면서. 내가 요즘에 다구리 치고 있어. 오늘 오면서도 엄청 혼났어요. 그 혼난 거냐? 대화한 거지? 근데 내 말 맞죠? 맞아. 근데 참선이 않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지? 아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기해봐라. 말해주세요. 뭐 얘기했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싫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피하는 거. 피하는 거. 보경 씨는 우리가 그러니까, 절에서하고 절 밖에서 생활이 좀 다르잖아요. 인간관계가. 우리는 도량에는 수행을 하려고 있는 거잖아. 그 밖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을 다 꺼내놓고 드러내고 있으면은 거의 뭐, 여기 다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주상에 다, 와, 사람이 이럴 수가 막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목적이 명상에서 차분해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말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직면을 해야 되는데 보경 씨랑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 느낀 게 뭐 이런 거 있어. 뭐 그러니까요. 좀 뭐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 해놓고 스님 근데 그렇게 싫은 거 아니에요. 뭐 또 다른 사람 뭐 얘기하다가 근데 그 사람 그래서 어쩌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막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은 보경 씨 참 성격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분명 그렇게 얘기할 거야. 맞아? 어때? 그걸 부업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회에서 보경 씨 뭐 성격 되게 좋고 뭐 밝고 엄청 괜찮아 뭐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건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래도 괜찮겠지만 사는 데는 내가 정말 잘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딱 고다가지고 나 그거 싫어 하고 딱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싫어 이걸 인정하고 나는 싫은 마음도 있어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괜찮아요 약간 한번 뒤집어 약간 마스크를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속마음은 자기가 더 잘 알까? 아는데 그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30대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처럼 인정해야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제 이 상황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은 자기도 그 자기 마음 모르는 거야.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 뭐 되는 거죠 거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 끝나면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참 가늠이 안 잡히는구만. 그래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걸 인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경 씨 옛날에 대화했던 거 생각나? 뭐 그건 걔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회에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잘못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야 나도 정상인으로 보여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상한 사람을 보니까 보통 무섭기 때문에 너무 근데 너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 생각하면 네가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수행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뭐 만약에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다든가 자기가 스스로 괴로우면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적절한 시기나 때가 맞으면은. 그래서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절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약간 찝쩍거린 거야. 우리 절에. 근데 그 아가씨는 이렇게 좀 건강하고 당차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하고 사람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를 말을 못하고 네네 그러고 막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다시 집에 간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거는 좀 만약에 내가 무슨 공무원이었다든가 회사 생활을 했으면은 회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상사였으면은 나가라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경고를 줬다든가 이럴 텐데 난 근데 그 아가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선택을 줄게. 너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경고를 주길 원하니? 근데 너 만약에 이렇게 한번 도망가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계속 숨어서 방 안에만 살래? 라고 물어봤어. 왜냐면 걔 방 안에서만 살았대 옛날에.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전철에서 누가 눈빛만 좀 이상해도 못 참는 애야 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그럼 계속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니? 근데 네가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사람이 그래서 불편했는데 그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너 어떻게 할 수 있니? 아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니? 네.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있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날 그냥 있었어.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도망갔을 거야. 계속 그것의 반복인 거야, 걔는. 근데 나중에 다음날 문자가 왔더라고. 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다고. 같이 예불 하고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상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 다만 좀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은 잡념이 엄청 많다가 그게 조금 줄어들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만약에 보경 씨가 아예 사경도 안 해보고 절도 안 다녀보고 뭐 절도 안 해보고 명상도 안 해봤으면 이런 얘기를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스님 이상해 뭐 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막 빠개쳐서 집에 간다든가 뭐 무슨 얘기인지 되게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단계는 명상을 하든지 뭐 절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잡념을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차분해지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싫은 거를 피하는데 그 원인이 뭔 거 같아? 그거 싫은 거가 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잡념이 좀 수그러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 명상하러 왔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하겠잖아요. 거의 밖에서 많은 일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요즘에 잘 되나 보다. 표정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되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아가씨뿐만이 아니라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어떤 패턴을 갖고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이 있어서 뭐 어떤 걸 특정한 어떤 키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피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항상 늘 똑같은 방식으로 보통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서 힘과 지혜를 키우는 거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아가씨가 이미 절에서 명상을 하고 결과부자도 않고 예불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조금 생기고 정리가 돼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해줄 수가 있게 됐어요. 전에는 아예 그냥 안 꺼내요, 그 말. 너무 질려가지고 나까지 그런 얘기하면 아마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만약에 그런 얘기 했으면은 아 여긴 스님도 무섭다 못 믿겠다 하고 아마 갔을 거야.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엄청 그 한철을 지나면서 그 아가씨가 엄청 밝아지고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철은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대 전철도 못 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게 기혈이 너무 약해가지고 침투를 빨리 당해요. 사람들한테서. 근데 너무 공감되는 얘기잖아. 그치? 지하철 타면 힘들어. 예민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줄로 왔는데 나는 옆에 사람 손 안 달려고 하고 옆에 사람은 자꾸 핸드폰 하면서 치면 그때부터 진짜 예민. 사람마다 근데 의외로 대중교통 타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태까지 절에 온 사람 중에 그런 젊은 사람 많았어요. 직장 못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요? 아마 미숙 씨 명상이나 불교생 한 번도 안 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아 그래요? 근데 수행 아무것도 안 하고 약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얘기는 몸이 약하고 하면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미숙 씨는 복이 많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 많아요. 가? 안녕.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많이 먹어요. 그 포도즙 그거 진짜 포도예요. 복용 여기 있다 빵 좀 띄워줘. 어제 회의 있어서. 햄버거에 집중하려고? 절에서 고기를 안 줘? 요즘에 굶주렸어? 오늘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오늘 말린 도토리묵 불려가지고 콩나물하고 볶았어. 해초 샐러드랑 같이 먹었어. 라면도 했단 말이지. 졸립다. 그건 졸린 것도 아니야. 아니 집에 갔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방문 열고 나왔어. 그래서 집에 안 갔어? 근데
막 한 11시쯤 막 우리가 막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빵 열고 그 복용식 배정한 방이 밥 먹는 테이블 바로 옆에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다가 놀라가지고 밥 먹어. 이렇게 뭐지 눈곱 이렇게 뜨면서 나와가지고 네 이러고 같이 라면을 눈곱도 안 뜨고 그룹 이제 라면부터 먹었지. 이제 잘 되게 한식구 같은 느낌이죠. 이제 다들 너무 익숙해졌어요. 아름다운 곳이야. 아름다운 친구 같아요. 허점과 결점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같이 수행하는.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의 안 좋은 모습을 피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출가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출가 안 한 사람들은 자기 공간도 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도망갈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핸드폰,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자동차, 자기의 집 이렇게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내 물건도 있고 막 이런데 절에 있으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거야. 다 막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내가 정말 반찬 뚜껑을 찾을 수가 없어. 전에서 정말 지긋지긋해.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내 마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싫고 불편한 거는 앉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내가 싫은 거는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어떤 집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어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것보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기서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재미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되나요? 뭔지 들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않을까? 뭐가 많이 들리는데 뭐 재밌는 거요? 귀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저는 귀신이 나와야 재밌는데. 귀신이 안 보고 부처님만 나오면 재미없잖아. 네, 부처님 그리고 그럼 재미없잖아. 귀신이 나와야 사람들이 뭔데요? 막 이러지. 부처님 부처님 좋겠다. 막 이러고. 그냥 되게 좋은 메시지 주셔요. 뭐 나 깨닫는데? 네? 나 깨닫는데? 저 깨닫는데? 아니 좋은 메시지라며. 나 깨닫는데? 그런 메시지 아니면 뭐 좋은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저를 깨닫는 데도 있고 어? 네, 그런 거 아니 근데 미숙 씨 깨달으면 나한테는 좋은 소식 아니잖아. 미숙 씨한테 좋은 소식이지. 그게 근데 이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녹음됐어? 아니요. 저만 알죠. 말해봐요. 궁금해. 말해도 되나요? 안 돼? 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그럼 나중에 얘기해. 네. 궁금하다. 나 깨닫는데? 아니래? 스님이 너무 아상이 많아. 그럼 나한테 좋은 일 아니잖아. 남한테 좋은 일인데. 스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 깨닫는데? 아니야? 막 계속. 이게 임팩트가 강해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요. 네,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 저희 뭐 또 질문, 은영 씨 뭐 질문 없어? 승찬 씨는 없다 그러고. 화는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 영상 했다고 달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막 요구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러면 회사에서 누군가 뭐 욕을 하면 그냥 참거나 꾹꾹 누르거나 하는데 요즘에는 표현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더 잘 표현을 해요.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명상 때문에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왔을 때 막 되게 힘들고 하다가 뭔가 요즘에 많이 건강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마음도 많이 정리되고 그랬다지 않았어요? 6개월 전보다? 그러면 자신감이 붙고 하면 아무래도 위축돼 있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선지침서는 읽어보셨어요? 영화 쓰니까. 만약에 계속 명상하시려면 그냥 앉는 걸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은 기반이라는 게 필요한데 선지침서를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 말씀하시는 네네. 책은 제가 받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달라고 해주죠. 달라고 안 하면 안 줘요. 왜냐면, 활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에? 활자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찬 씨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어떤 영적인 개발을 원한다기보다는 명상을 통해서 세간적인 일들을 더 잘 성공적으로 하길 원하고 목표를 달성하길 원하고 이쪽에 목적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진전을 하려면 기반이 건물을 질 때도 기반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위축된 게 풀렸을 때 이렇게 좀 뜻대로 안 될 때 약간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튀어나가는 거는 내가 기반을 처음부터 제대로 안 깔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이런 영적인 훈련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라도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그런 일을 사전에 좀 방지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그 안 좋은 일이라는 거는 아무리 명상을 해도 화를 내면은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명상을 하면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낭비를 안 했다가 그 에너지를 축적을 많이 해서 다음 단계를 가게끔 써야 되는데 분노를 하면 폭발시켜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명상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데 약한 사람한테 내가 공격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애들 2명이 왔는데 하나가 14살이고 하나가 8살인 둘이 형제예요. 근데 둘이 사이즈가 비슷하다가 형이 키가 확 커버렸어요. 그래서 덩치가 뭐 동생은 조그맣고 큰 애는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동생이 너무 까불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하니까 내가 봐도 진짜 못 참겠더라고. 정말 개구장이 중에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형이 참다가 애를 막 이렇게 힘으로 눌러. 그리고 되게 그런 거를 내가 너보다 세 막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러겠지. 내가 그래서 야 누가 봐도 네가 한 3배 큰데 네가 눌러서 이기는 걸 그걸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웃기지 않니? 더 참을 수 있어야지 창피한 줄 알아라 이랬어요. 명상에서 강해지고 좋아지면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참아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위축됐다고 해서 이렇게 내 힘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거는 참 덕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빡치면. 내 샘플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해서 스님까지 돼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에너지를 막 쌓아갖고 사람들을 위축시켜서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러면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은영 씨도 그렇지. 직원들한테. 요즘에 화 안 내요. 근데 그때 얘기하고 뭔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아요. 다만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걸 확고하게 보여줘요. 내가 사업할 때 제일 잘못한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때 직원이 가르쳐줬어. 너는 가장 큰 무게가 자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들이 이게 문제인데 자르면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자르기는 못했겠고 같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좀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카톨릭 그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나보다 많았는데 너 왜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자를 수 있잖아. 안 자르더라도 걔가 그걸 인지하게끔 해줘 이러더라고요. 와 씨, 직원이 나보다 무슨 어? 어? 왜냐면 걔는
10대 때 애를 낳아갖고 혼자 힘으로 키웠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상사고 부하고를 떠나가지고 약간 빡센 인생을 살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떤 삶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엄마는 틀리더라. 나는 약간 아마추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했는데 그때는 막 되게 매일매일 이제 일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은영 씨가 그때 와가지고 얘기할 때 딱 보고 그게 문제야. 자를 생각을 못 하니까 휘둘리는 것 같아. 약간 그러지 않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좀 듣고 그렇게 생각을 좀 이제 계속 이제 잊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스는 절대로 직원들하고 약간의 거리를 둬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좀 구설이 많아서 그들의 또 애들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욕하고 저를 혼담하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 그건 그들의 번뇌일 뿐이야. 원래 그런 거야. 사장은 원래 직원은 사장형 보는 거야. 원래 그들의 스트레스. 왜냐면 이거는 불가항력이야. 절대 직원하고 고용자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걸 자꾸 이제 알면서도 들으면 화나고 열받고. 명상을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매일? 저렇게 심각한데. 요즘에 좀 들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분노가 느껴져. 네, 느껴져. 소문들을 막 만들어서 갖다 제게 그게 자꾸 아직도. 근데 특히 그 업계의 여자들은 있잖아요. 평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질투도 많고 여자끼리만 모여 있으면 원래 에너지가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데 사장이 그래서 원래 왜 직장에서도 보스가 남자면은 남자랑 여자랑 그게 생리학적으로 좀 틀리잖아요. 여자가 훨씬 감정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은 괘씸죄 이런 걸로 직원을 하면 안 돼요. 딱 그 규칙을 갖고 선을 딱 그어서 해야지. 나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업할 때 일부러 직원들 점심 먹을 때 거리를 줬어요. 그냥 내가 흉 보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스는 최대한 덜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이 줘서 이렇게 일을 잘하게끔 동료도 해야 되지만, 근데 기본적인 구조가 걔네는 더 받아내야 되고 덜 일해야 되는 구조고, 나는 덜 주고 많이 시켜야 되는 그거는 그냥 원래 세팅이 그거잖아요. 원래 고용자하고 피고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은 수준에 같이 친해지려고 하고 왜 넌 나랑 안 친해? 뭐 너네끼리만 놀아?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사업은 사업이야. 사업을 나랑 동일시하면 안 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딱. 그래 나는 예전에 사업할 때 어떤 나보다 좀 훨씬 나이 있는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뭐 괘씸한 사람이 있어 내보낼 때 돈을 더 주고 내보내고 서류에 사인을 시키고 진짜 되게 냉정하시더라고. 엄청 따뜻하시고 엄청 직원들한테 엄청 많이 베푸는 사람인데도 그런 데서는 감정적으로 처리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걸 배워야 돼. 은영 씨도. 명상을 많이 해야 돼.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화나고 시들릴 때 있잖아요. 결과부잘 앉아야 돼요. 머리가 명료해질 때까지. 감정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 믿으면 안 돼. 명료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감정이 차분할 때 그때 일어나는 생각으로 판단해야 돼. 아직 초짜구나. 응? 그런 거에 아직도 막 되게 그러니까 많이 태연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엄청. 자르는 것도 기분 나쁘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사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겨서 자를 건지. 그리고 사장이잖아. 그러면은 규칙을 정해놓고 정말 이 사람이 물론 그런 건 있지. 내가 믿고 정말 이거는 사업이니까 내가 믿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규칙을 정해놓고 잘 관찰하고 잘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해서 내보내야지 문제가 없지. 근데 감정에 시달리면 으악 하면서 따라 그러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 그러다가 나중에 고소 들어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 그 고용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그들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고용주가 필요할 때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나가면 딴 사람인데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해야 돼요. 알았죠? 명상반인데 이런 얘기했죠.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결정을 내리지 말고 명상을 먼저 하고 차분해진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돼. 어떻게 매일 명상을 안 할 수 있지? 사업 보면서.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술 먹으면 더 감정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앉으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떠오르잖아. 떠오르는 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차분해지면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되면은 절에 와서 3일 동안 명상만 해. 나는 그렇게 했어. 나는 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굶고 명상했어. 왜? 차분해질 때까지. 문제가 클수록 차분해지는데 1시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에 합리적인 일은 없더라고. 나도 직원들이 다 여자였거든. 나중에 그렇게 충성정이던 그 사람이 나가면서 애들을 다 내보내더라고. 원래 기분 좋게 나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서 나가는 거지. 감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 사업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것이 인생을 침몰시키면 안 되지. 힘들어서 때려치고 머리 깎았잖아. 아유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엄청 잘 되셨는데 그러신 거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매일 전투 같은 매일매일 전쟁터 나가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잘 되면은 고소를 많이 서로 하니까 그 사업이 너무 커질까봐 오히려 좀 더 안 커지게 하려고 약간 컨트롤 했어요. 너무 튀거나 너무 잘 되면 경쟁사들이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안 되게 하려고 컨트롤 했어요. 너무 미국은 그런 게 막 하니까 고소를. 질투나게 하면 안 되거든. 조용히 했어 되게. 에? 너무 커지고 잘 되면 또 타겟이 되잖아요. 그렇죠. 업계에서. 아무튼 위험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하려면 이게 명료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요. 공격은 안 보일 때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그러면 안 돼. 바보 되니까. 은영 씨 매일 명상해야 돼. 명상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가 없어? 아니 하면 확실히 좋은데 이게 한번 딱 놓고 또 생활에 젖으니까 그만큼 휩쓸리는 거야. 생활에, 생각에. 엄청 그래요. 저는 술 퍼먹고. 어? 계속 이제 술 한 번 딱 또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술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다는 핑계로 술 먹으면 또 전쟁터 나가면서 술 먹고 누가 칼로 찔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마취시키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이제 그런 걸로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다다다다. 위험한 거예요. 전쟁터 나가면서 술 취해 있는 장군을 보셨어? 그거는 왕이 된 다음에 장군을 고용해놓고 나가 술 먹고 노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 하는데? 샵? 3개? 지금요? 지금 이제 오픈하면 근데 이게 종목이 다 달라요. 하나는 이제 그 피부 그거 하는 거고 이제 하나는 요식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새로 하나 더 할 거는 그 몇 개예요? 3개? 지금 3개요. 그러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그럴 때 명료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몰라. 어? 보스가 명료하고 무섭지 않으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뒤통수 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그러고 나서 나쁜 년 이럴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알았어요? 허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상 많이 해야 돼, 진짜. 본인이 알지 않아요, 근데? 필요성은?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보험사 처음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명생 때문에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또 안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뜨끔했어? 네. 뭔가 좀 뜨끔했어. 괜찮아지니까 또 안 나오고 또. 원래 그래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다시 해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치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감사합니다.